네, 안녕하십니까. 중저검정고시 영어의 김유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해 파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 중에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글을 쓴 목적이거든요.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기 중에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다 해석을 해보시고요. 그 글이 조언에 관련된 것인지 어떤 단순한 공지인지 안내인지 아니면 어떤 질책인지 등등의 칭찬인지 등등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2014년 1회 문제이고요. 자, Dear Mr. Park. 박 선생님에게 라고 해서 어떤 간단한 메모나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Hello. 안녕하세요. I'm a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school이라고 하면 중학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요,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I love,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cooking,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I want to be a cook. 그래서 여기서 cook은 명사로 쓰였고요. 요리사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동사는 요리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이거와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cook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 er이 붙으면 무슨 뜻이다? 요리기구이다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쵸?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그쵸? 근데 but 여기부터 나오죠? 하지만 my parents, 부모님은요 want me, 내가 뭘 되길 원한대요? To b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길 원한대요. 본인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과학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 대립이 있어요. What should I do? 자, 이것을 보시면 이제 알겠죠?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조언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I need, 필요해요. Your advice. 이 advice라는 단어만 아셔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advice가. 나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글을 쓴 목적은 상대방에게 Mr. Park이라는 분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언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조언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다 What should I do?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파악을 하셔도 조언 요청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문제로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위한 조언인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조언인데 이 내용은 무엇을 위한 조언일까를 1, 2, 3, 4번 중에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do exercise. exercise라고 하면 운동하다이죠. 운동. do exercise. 운동을 하세요. 언제요? every day. 매일 운동하세요. 조언해주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세요. 그 다음, don't eat. 먹지 마세요. too many. 너무 많이 sweets.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wash your hands. 당신의 손을 wash, 씻으세요. 언제요? before, 뭐 전에? meals, 식사 전에는 손을 꼭 씻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운동을 많이 하고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식사 전에는 손을 씻으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친구 사귀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언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the new science class. 이게 주어네요. 새로운 과학 클래스 수업이 is opening. 열릴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room 102. 102호에서 언제 열리냐면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릴 거래요. 그래서 다음 주라고 할 때는 next를 쓰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thi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라고 하면 this week. 그 다음에 이번 여름, this summer.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럼
작년 어떻게 쓰냐? last, 지난 거죠. 그래서 last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은 last year. 작년 여름은, 지난해 여름은 last summer. 그죠? 지난 밤은 last night. 오늘 밤은 tonight, this night. 혹은 next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last, this, next만 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다음 해. 내년, next yea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102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have classes. 수업을 가질 거래요. 언제? twice는 2번이라는 뜻이죠. A week는 일주일에 라는 뜻이니까 일주일에 2번 수업을 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과학 수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science teacher. 선생님, 과학 선생님은 누구시냐면요. Ms. Lee라는 분이시래요. 그러면 새로운 과학 수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공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 비판하기 위해, 사과하기 위해, 칭찬하기 위해, 안내하기 위해. 그래서 정답은 4번, 안내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고요. 자, 8번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왠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my name is Jane Brown. 이름은 Jane Brown이고요. I'm 15 years old. 저는 15살입니다. 어디 출신이냐면요. I'm from Canada. 캐나다 출신이래요. I love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And go shopping. 쇼핑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목적은 뭘까요?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광고, 일기, 기행, 소개 어떤 걸까요? 그렇죠. 소개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패턴 보실까요? 두 번째 패턴은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라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2014년 1회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뭘 위해서요?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건강 다음에 y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건강한이라는 뜻이 돼요. healthy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You should eat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이죠. 아침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and exercise regularly.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라는 뜻이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건강을 지키려면 아침을 꼭 먹어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and you should get enough. 충분한 sleep. 잠을 get. 자야 됩니다. 언제요? Every night. 마지막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소가 잠을 충분히 자야 된대요. 사람은 8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야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건강을 지키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자, 이런 패턴의 문제, 글의 주장이 무엇인지, 글의 주제나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럼 문제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너무 글이 길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일단 겁을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모르는 것은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different라고 하면 다른 이란 뜻이죠. 혹은 다양한. people. 다양한 사람들은 have different ways of life. 다양한 뭐를? life. 삶의 ways. 여기서 way는 길이 아니라 방법들이에요. 뜻이 방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그만큼 삶의 방식들이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Americans, 미국 사람들은 wear their shoes indoors. indoor이라고 하면요. 문 안쪽이니까 실내일까요? 실외일까요? 그렇죠. 실내겠죠. 그래서 indoor이라고 하면 실내에서라는 뜻이에요. 실내에서 뭘 신는데요? shoes. 신발을 신습니다.
But 하지만 Koreans 한국 사람들은요 take them off. them은 앞에서 나온 shoes를 뜻하죠. 신발들을 어떻게 한대요? take off 벗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지만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 신발 신고 있죠. 요런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when Koreans meet.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they bow라고 하는 거는 절을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할 때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얘기하는 것을 인사하는 것을 bow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반장이 attention 다음에 차렷 경례를 하잖아요. 경례할 때 군대가 아닌 이상 이렇게 경례하진 않잖아요. 교실에서는 경례하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죠. 그래서 bow, attention bow라고 해요. bow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를 bow라고 하거든요. To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안녕 이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But 하지만 when Americans meet 하지만 미국인들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They shake hands. 손을 흔든다. 그러면 지금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문화적 차이를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것과 벗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것과 bow, 절을 하는 것, 인사를 숙여서 하는 것. 이거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화 차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실게요. 자,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자, forest라고 하면은 숲이죠, 숲은요, are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To us.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숲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they. 여기서 they는 앞에 나온 forest를 대신받는 대명사죠. 숲들은요, give, 줍니다. us. 우리에게 뭘 줘요? fresh air. 첫 번째 주는 게 신선한 공기를 우리에게 준대요.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fresh air를 우리에게 준다. 두 번째, we can take a deep breath. deep breath는요, breath는 숨을 쉬는 것. 이렇게 숨 쉬는 거를 breath라고 하거든요. 근데 깊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심호흡이 되겠죠? of fresh air in the forest. 숲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신선한 공기를 심호흡으로 마음껏 들이마실 수가 있대요. So, 그러니까 we should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so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take care of. 요걸 모르시면 그쵸? 안 되겠죠? take care of는 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them, 그것들은 forest, 숲이죠. 그것들을 돌봐야 합니다. 네, forest, 숲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숲들을 잘 돌봐야만 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럼 주장은 그렇죠. 1번에 숲을 보호하자가 정답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에 다시 문제를 좀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글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알맞는 것은 뭔지 한번 볼게요. 저는 항상요, get up at 7. 7시에 일어납니다. get up은 스탠드업과 다르죠? 스탠드업은 그냥 책상 같은 데 공부하려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거를 stand up이라고 하고요. get up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sleep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get up이라고 합니다. 7시에 항상 일어나요. I leave my house at 8.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집을 떠난대요. Schools, 학교는요, begins, 시작됩니다. 언제요? At 9. 9시에 시작이 되고요. And finishes, 끝납니다. 몇 시에요? At 3 o'clock. 3시에 끝난대요. 그럼 이제 하루 일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집을 나와서 학교는 9시에 시작해서 끝나는 게 이제 3시래요. 그리고 I do my homework first. 첫 번째로 뭘 한대요?
do my homework. 숙제 하나죠? 처음으로 딱 숙제를 먼저 한대요. 굉장히 좋은 학생이네요. 두 번째, I have dinner. 저녁을 먹습니다. 몇 시에요? 7시에는 저녁을 먹습니다. I sometimes는 때때로라는 부사죠. 때때로 watch TV. TV를 좀 보고요. 그리고 and go to bed. go to bed 하면 침대에 가는 거죠. 침대에 보통 가는 이유는 잠을 자러 가는 거죠. 그래서 go to bed라고 하면 잠을 자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잠을 잡니다. 몇 시에? 10시에 잠을 잡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쵸? 글쓴이의 하루 일과를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은 1번 쇼핑 계획, 2번 나의 일과, 3번 자연보호, 4번 분실물 광고. 어떤 걸까요? 네, 그렇죠. 2번이 되겠죠. 나의 하루의 일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자, 패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다른 내용의 글을 읽어보고 나머지 내용의 글을 읽어보고 빈칸에 보통은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명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명사를 찾아내는 거나 혹은 앞 내용과 뒷 내용의 그 내용 파악을 해서 중간에 들어갈 연결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내용들을 조금 다 해석을 해 보신 다음에 아 여기에 무엇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보기 중에 고르시면 되겠죠. 자, 먼저 2014년 2회의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I will tell you. 나는 당신에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무엇을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엇을 얘기를 해줄 거래요. For this place. 이 공간에 대한 무엇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있는 것을 뒤에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첫 번째, first. 첫 번째 뭐냐면 must가 들어가요. You must. 당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걸 보통 뭐예요? 규칙이잖아요. 그쵸? You must clean.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뭘요? Your room. 당신의 방을 당신이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second. You must not. must 다음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만들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Eat food in the room. 방 안에서는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청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Are there any questions? 뭐 다른 질문이 더 있나요? 라고 글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꼭 지켜야 되고 해야 하는 것은 규칙이죠. 그러면 1, 2, 3, 4 중에 규칙이란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룰이라고 하죠. rules.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의 tree는 나무라는 뜻이고 3번의 game은 game. 4번은 reasons라고 하면 reason은 이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규칙을 너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니까 적절한 것은 1번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좀 어려운 단어는 밑에 이렇게 각주로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tourism이라고 하면 관광산업이라는 뜻이에요. 관광산업은 brings, 가져옵니다. bring은 가져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나에게 가져오는 걸 bring이라고 하고요. 커피 같은 거를 take out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가져가는 것을 take라고 해요. 그래서 가져오는 건 bring, 가져가는 것은 take가 됩니다. 가져옵니다. money, 돈을 가져온대요. 어디로? into a country. 한 국가 안으로 돈을 가져온대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게 되면 외화를 우리 한 국가에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it, 그것은요. provides. it은 앞에 나온 tourism을 얘기하죠. 관광 사업은 provides. 제공합니다. 무엇을요? jobs. job은 직업이란 뜻이죠. 직업. 누구에게 제공하냐면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블랭크가 들어가요. 자, tourism은 isn't always good. 지금 여기서 보시면 tourism에 대한 장점,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점. 좋은 점이 뭐가 있대요?
일단 첫 번째 돈을 가져온대요. 두 번째, 그죠? 직업이 창출이 된대요. 좋은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tourism. 그 다음 블랭크 다음에는 내용이 tourism은 isn't always good.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죠? 나쁜 점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뒤에 더 보실게요. It can damage. damage라고 하면 손상을 입히다. 즉 뭐냐면 피해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무엇에? Natural areas. 자연 어떤 지역들을 손상 입힐 수 있고 and local cultures. 그 지역, local이라면 그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 지역의 culture, 문화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tourism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블랭크 뒤에는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연결사를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보실게요. 1번 therefore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therefore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같은 맥락이어서 그러므로 이러저러하다라는 것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2번은 in short라고 하는 거는 short는 짧은이잖아요. 그래서 간략히 말하면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고요. 3번의 for example은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죠. 4번의 however이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앞에 내용, 블랭크의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의 의미가 되므로 howeve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지만 그러나 tourism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 자, 빈칸에 보시면요. 일단 or, so, but, because. 그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 중에 다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1번과 4번까지 있는 접속사는 뜻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적절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를 빈칸에 넣으셔야 되는데 or는 혹은 이라는 뜻이고 so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다라는 의미고요. but은 그러나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서 이유가 되겠죠. 이것 중에 적절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빈 and 수진. 수빈이라는 친구랑 수진이라는 아이는 이름 되게 흡사하죠? 쌍둥이인가 봐요. are twins. twin이 쌍둥이죠? 네, twins. 쌍둥이입니다. They look the same. 그들은 the same. 똑같이 보입니다. 그죠? 그럼 똑같이 보인대요. 근데 뒤에는, 블랭크 뒤에는 they are different. 똑같이 보인다. 뒤에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달라 보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different. 다릅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진은요, likes robot. 로버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수빈이는 좋아하지만 수진이는 doesn't. 안 좋아한대요. 그러면 앞에는 좋아합니다. 뒤에는 안 좋아합니다니까 둘 다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but이라는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She likes dolls. 그녀는 뭘 좋아한대요? 인형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의미는 정답 3번이 되겠죠. 반대 의미에.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독해에 관련된 유형 3가지를 만나보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있는 어휘들은 꼭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들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들만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문장의 흐름을 잘 보신다라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그 문법 파트에 있는 것들을 다시 활용해서 독해에서 충분히 문제를 푸시고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3가지 유형을 만나보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나머지 3가지 유형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